21g 피고인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저는 아사즈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제가 2주 넘게 보도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창간 이후로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공격이 들어올지는 몰랐습니다.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보도를 못했는데 많은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1g 관저 공사 비리 관련해서 또 제가 보도를 못하는 사이 많은 단독들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구속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g 대표는 12.3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배우자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면 박살날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나선 시점에 관련 피고인 3인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KBS 보도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부장판사 이영선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진 전 차관과 황승호 전 행정관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동일하게 보증금 1억 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 보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김호진 전 차관은 지난달 10일, 황승호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김호진 전 차관과 황승호 전 행정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변화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g과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1g의 면허를 대여해줘라 라고 이제 다른 업체에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21g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었던 쿠바단 컨텐츠가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을 했고 쿠바단 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을 맡기도 한 업체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습니다. 아주 소규모 업체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2차 종합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김태형 21g 대표 부부와 관련한 중요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MBC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경찰청 특수부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진 전 차관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다고 합니다. 특수본 역시 김호진 전 차관으로부터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씨 관련 업체와의 관저 공사 계약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지난 2월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호진 전 차관으로부터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이니 21g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도 같은 진술을 확보를 했다는 얘긴데요. 윤한홍 의원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었고요. 김호진 전 차관은 TF의 실무를 맡는 1분과장이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도 같은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JTBC 단독 기사 보니까 지난 16일에 나온 건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은 지난 11일 김호진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특검은 김호진 전 차관 조사 닷새 만에 윤한홍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죠. 종합특검의 강제수사 1호였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김호진 전 차관이 당시 윤핵관, 윤석열 씨 핵심 관계자죠. 윤핵관 윤한홍 의원으로 윗선을 지목을 했고 그 지시 내용까지 진술하면서 의혹의 정점은 자연스레 김건희 씨 부부가 됐다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태형 21g 대표가 계엄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16일입니다. 수사기관은 김태형 대표가 2024년 12월 11일경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뒤였고 김건희 여사 측근인 건진법사 전선배 씨가 체포되기 6일 전이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김태형 대표의 휴대전화에는 김건희 여사나 유경옥 전 행정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및 유경옥 전 행정관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이 개설된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김태형 대표 등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을 한 걸로 강하게 의심이 되죠. 전화번호도 있고 대화창이 있는데 내용이 다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전선배 씨 체포되기 6일 전이라고 동아일보가 설명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사진 미디어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김태형 21g 대표의 배우자 조의원 씨가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온 가방, 샤넬백, 김건희 씨에게 주기로 했던 가방 그걸 이제 교체를 하죠. 유경옥 전 행정관이 매장에 가서 교체를 하는데 그때 21g 대표의 배우자가 추가금을 결제를 합니다. 대충 휴대전화 교체 시점이 묘하죠. 계엄 선포한 지 일주일 뒤. 계엄이 이제 뭐 선포를 했다가 다음날 이제 수습이 됐으니까 정권이 바뀔 거를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체포되기 6일 전, 이 통일교 관련해서 계속 수사가 이뤄지던 시점이니까 관련해서 자기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휴대전화를 교체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태형 21g 대표 부부 전화통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지난 19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날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21g 대표가 잘못을 한 게 없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박살날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동아일보 보도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또 관저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g 대표가 3, 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용산 한남동 관저를 얘기합니다.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공사 다 끝났는데 3, 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밤 늦게 호출돼서 또 관저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행위인 거죠? 얼마나 친한 사이이길래 이 정도 교류가 가능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사진 미디어 보도 12월 초에서 자꾸 약간 우려먹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김태형 21g 대표의 배우자 조우연 씨 전시업체 제이뉴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김건희 씨 샤넬 가방 추가금을 결제를 했고 324만 원 결제를 했고요. 21g이 대통령실로부터 불법적으로 특혜를 입은 점은 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과 함께 조우연 씨의 전시업체 제이뉴 역시 특혜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테일한 건 저희 단독기사 링크 따라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가성이 입증이 될 경우 조우연 씨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의원인가요? 김기현 의원 부부의 케이스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의 로저비비의 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모두 기소됐습니다. 첫 재판은 지난 2월 11일에 열렸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오늘 현재까지 조의원 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태형 대표 역시 불구속 기소 상태입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김태형 21g 대표와 김호진 전 차관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태형 대표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교체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다 삭제돼 있고 배우자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면 박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 상황인데 김호진 전 차관 등이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됐을 때 서약서를 제출하고 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닌 거죠. 특히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지금 거의 시작입니다.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석이 인용이 돼버린 거죠. 사법부의 죽은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음에도 사법부가 이들에게 자유의 몸을 내준 것이 향후 관저불법공사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지 국민의 매서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보석 인용이 된 것 자체가 너무 쇼킹해서 제가 보도를 잠시 중단한 상황에서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3개월 만에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사실 보석 사유도 보도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아프다든지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보증금 1억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보석을 시켜줬다라는 건데 그마저도 어떤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씨 파면 전인가요? 후인가요? 보석으로 한번 풀려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굉장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이상하게 이번 보석 인용 같은 경우에는 단신은 정말 많은데 기사가 그걸 비판하는 기사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20일자로 인용이 됐는데 오늘 24일인데요. 윤석열 씨가 풀려나는 것만큼 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별로 그렇게 반향이 없어서 왜 그런가 아쉬운 마음에 좀 짚어봤습니다. 나가서 어떤 식으로 말을 맞출지 전혀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김호진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도 모른다. 윗선 뭐 그런 거 모른다. 누가 21g을 추천했는지 모른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감사를 거의 거짓 진술로 망친 장본인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거를 윤한홍이 시켰다라고 하는 말만 던진 뒤에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이게 풀려날 일인가? 그리고 김태형 대표는 왜 구속시키지 않는지 그것도 계속 의문이고요. 마찬가지로 김태형 대표 배우자 조의원 씨 왜 구속시키지 않는 건지 증거 이미 다 인멸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더 인멸을 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전 재판이 판사, 검사, 변호사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을뚱말뚱인데 김건희 씨가 1심에서 1년 8개월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계속 둘지 여부는 국민들의 관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